어떻게 또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나요? 뭐 별일 없으셨다고 제가 인사드리면 참 그렇긴 한데 많은 사건 사고가 좀 있었고 어찌 보면 뻔한 이슈지만 뻔한 이슈가 파급력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좀 힘드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오면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하죠. 금요일장은 왜 맨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안 좋냐. 이제 그런 푸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정치 이슈와 그다음에 관세 이슈. 미국이 6% 나스닥이 폭락한 이제 그런 날인데 오늘 또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죠.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 언급드렸던 종목이나 어떤 시장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인사 한 번씩 하고 여러분들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인사를 한 번씩 하고 여러분들 우리 좀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으면 저희 피디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그 노트북을 하나 주세요. 노트북을 하나 이제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노트북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 계신 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세팅이 되는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인사 한 번씩 좀 시작하고 해볼까요? 예. 인사 한 번씩 하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리자님, 예,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드려요. 자,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인사 또 해드리고 또 시작을 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트도 뿅뿅 이렇게 또 보내주시니까 또 좋네요. 자, 우리 정한님 어서 오시고 라인님, 네 반갑습니다. 어유 감사드려요. 제 신봉기님은 생각보다 안 힘드시다. 그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괜찮아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사실 지난주 목금 그다음 이번 주 월요일까지가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상당히 조금 그래도 괜찮다. 자, 우리 수익장님 어서 오십시오. 카프카님 반갑습니다. 퍼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도 인사 또 청학동 몰이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우리 고지영님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설백님,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 자, 우리 남김완호님, 파워선님, 홍진님, 해피데이님, 낙포킬러님, 황금바다님, 좋은 소식 까치님, 자, 우리 상님 어서 오시고, 현님, 도이체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티팜님, 말금임님, 인사 좀 전에 드린 것 같고요. 양월님, 한뚱이님, 순이짱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딩딩님, 영애님, 수익맘님, 엘본제인님이세요. 박나연님, 도우기TV님, 한우님 어서오세요. 한뚱이님, 사과나무님 반갑습니다. 상길님, 가을님, 축구쿠키님, 골드나인님, 상님.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자, 우리 봉우님, 진영님, 완두콩님, 순이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굉장히 좀 덥네요. 스튜디오가 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사를 좀 했는데 여기 스튜디오가 확실히 방송국 같은데 가면은 열기, 조명이 좀 세거든요. 조명이 좀 세서 스튜디오가 상당히 조금 더운 것 같다. 다음번에는 그걸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청학동 하고 올게요. 자, 우리 잠깐만 누구시냐 또. 자, 남길님, 금세민, 로이짱님, 원구님, 설백님, 달봉이님, 조미영님, 금강산님, 송기수님, 손우아영님 어서 오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종목들 한번 좀 짚어볼게요.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 좀 갸우뚱 하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좀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 좀 드렸냐면 자, 먼저 여러분들 요거는 근데 그거 해 놓으세요. 요거는 캡처.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유튜브는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텔레그램 여러분들 요거는 구독 신청하셔야 되니까 텔레그램 등록해 놓으세요. 일단 카메라로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 며칠입니까? 4월 4일 금요일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이벤트 참 이제 금요일마다 방송할 때 참 그거 한 게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미국장 급락 그죠? 나스닥 6% 가량 하락했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이제 정치 이슈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11시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전 개인적으로
사실상 결과와 상관없이 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뭐 다들 알고 계신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이 여러분들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우리나라는 섞여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국장이 월요일 이후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지속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정치 이슈도 그 안에 좀 들어가서 기대감을 만드는 중.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번 주 지나고 수급을 봐야 좀 더 확실히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은 좀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잠깐만 요거 이제 더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 공개 좀 이따 10시 30분 이후에 예정. 좋아요 1000개 아니다 1000개 아니다 1000개는 좀 그렇고 오늘 1100개 한번 해볼게요. 1100개. 왜냐면 지금 보니까 954개면 1000개 다 됐잖아. 그죠? 예. 1000개 다 됐으니까 요거 일단은 1100개 목표 1차 목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3가지 있죠. 동방, 그 다음에 키움, 카페 요 3가지 일단 좀 이따 한번 좀 봐드릴게요. 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1100개 일단 좀 목표를 좀 잡아보고 대응 전략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거 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뷰티 그죠? 뷰티 많이 말씀드렸죠. 뷰티는 화장품 그 다음에 뭐예요? 필러 보톡스. 근데 휴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사실 와우넷 공개 방송도 그렇고 저희 한국경제TV에서도 저희 회원분들 들고 있다 리딩 중인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휴재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예요. 그죠? 신고가 흐름이었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 잠깐만 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을 컨닝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세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방송할 때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근데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좋아요 1100개 목표를 한번 좀 가볼까요? 우리 PD님 1100개 되면 알려주세요. 에이 우리 시청자분들 뭐 이 정도 힘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1100개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종목은 좀 이따 10시 반 이후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내가 나 현금 있는데 지금 뭔가 사고 싶은데 뭔가 사야 되는데 좀 애매해. 근데 뭔가 좋은지 몰라.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금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종목을 고른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입장 차이라는 게 항상 주식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위치들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이야기 드렸죠. 매수는 여러분들 하셔도 좋다. 근데 이제 비중 설정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에요. 매수 가능 잠깐만 이게 왜 이래 좁아. 매수 가능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 10개를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사고 싶다면 지난주에 제가 한두 개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지수가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를 추가시킨다. 분할 매수 관점. 그죠? 분할 매수 관점. 근데 이거를 내가 사고자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다 사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가 될 수 있다.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특징.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지금 확인하고 움직이면 늦는다고. 그게 리스크 관리든 매수든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시장 방향성에 대한 예측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는 2,400이 지지가 될 거냐, 2,300이 지지가 될 거냐, 아니면 2,500이 지지가 될 거냐. 근데 2,400 딱 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2,500이 깨졌으면은 매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4% 빠진다고 모든 종목이 폭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러면 나는 지수가 여기서 빠졌지만 여기서 조금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난 지금부터 잡을게 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하이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어. 확실한 거는. 근데 이제 모든 현금을 지금 다 쓰자라는 전략은 지난주에 아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재료가 있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는 종목은 서서히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재가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종목의 흐름에 대한 어떤 호재와, 그러니까 종목의 이슈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호재. 근데 지수는 지금 호재가 없잖아, 사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수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증시거는 아시지만 막상 그거를 내가 실전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어떤 조건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반님, 우리 주식대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잠깐만 좀 볼까요? 잠깐만. 카페24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에요? 3월 28일 51,200원이네. 카페24 얼마까지 올랐어요? 56,400원까지 올랐네. 그죠? 예. 그럼 지난주 말씀드렸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51,000원 이하. 그죠? 51,000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니까 얘는 뭐다? 시장이 조금 안정되거나 시장보다 강할 수 있다. 22선 결국 건드렸네요. 56,400원. 그러면 얘는 주당 얼마? 대략 10% 정도 올라왔죠. 야, 미국이 많이 빠지고 미국 고점 대비 18% 빠지는 이런 위치에서 물론 이게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그지? 수익이 만족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죠. 일단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동방메디컬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28일이죠. 제가 저가가 10,000원이고 종가가 1,650원인데 요 부분들 근데 어디까지 갔었어요? 동방메디컬 11,850원까지 올랐다. 그죠? 예. 11,850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이것도 역시 뭐요? 10% 넘게 올랐네요. 그죠? 맞죠?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방메디컬도 10% 넘게 올랐어요. 얘는. 그 다음에 카페24는 10%에 준하는 상승.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가 시장 조금 빠지고 어제랑 오늘이랑 좀 거래가 지금 HTS에서 안 된다는 어떤 뉴스가 좀 나왔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시장보단 세거든요. 지금 그래도 업종에선 대장이고 주가가 비싼 건 아직은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많이 밀렸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10% 빠졌어요. 오늘 참고로. 그 다음에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그 다음에 JP모건, 미국 금융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금융 업종이 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거는 뭐다? 마인드 자체는 필요하다. 뭐가? 중장기 마인드.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단기 스윙.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시장보다 일단 세니까요.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근데 증권주가 요즘에 조금 종목들이 많이 들쑥날쑥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보면 뭐 대신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뭐 삼성, 키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키움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요거 좀 잘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100개 아직 안 됐나요? 1,100개? 1,100개 오늘 만들어 주시면 지난주보다 제가 볼 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지난주도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시장을 내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던 위치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 빠졌죠. 3월 28일 2,557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10% 넘는 급등이 나타났죠. 특히나 이제 동방은 확실히 넘어갔고 카페24는 간당간당했고 키움은 살짝 올라가다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밀렸는데 종목들은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바닥을 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페나 동방 같은 그런 류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그걸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거래 중단됐다고 하던데. 예.
근데 지금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되면 그런 것들은 20% 30%가 넘어간다는 얘기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또 이제 자랑 같지만 자랑 같은 이야기 한번 하고 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운의 파트너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대박난 종목이 뭐냐면 유일로보틱스. 제가 지난번에도 유일로보틱스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유일로보틱스 매수할게요. 5에서 10% 최소 비중이죠. 로봇주 언제 3월 4일부터. 그 다음에 3월 21일 날도 문자 드렸죠. 3월 21일 날 유일로보틱스 매수할게요. 63,000원짜리 5에서 10% 최소 비중 맞춰두겠습니다. 휴젤도 33만 원. 근데 휴젤은 신고가죠? 휴젤도 10% 넘게 올랐고 유일로보틱스가 이번에 여러분들 대박이지. 유일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오늘 10만 1,000원. 그죠?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시장 폭락 상한가. 그럼 언제? 3월 24일이면 여러분도 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죠. 3월 25일이고 4일이니까 이 자리죠. 제가 사인 드렸을 때 3월 25일 날 6만 800원이죠. 6만 3,000원, 6만 1,500원은 사세요. 근데 사인 드리고 더 빠졌죠. 3월 초에 매수 더 빠지고 급등. 그죠? 유일 대박 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앞으로. 예, 왜? 가격 조정이 나타났잖아요. 시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그 제가 이거 내용 조금 더 그거 하면 좀 이따도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3월 4일 날 안내 드렸을 때 뭐예요? SK그룹과 연관된 로봇 종목으로 최근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 강세를 보인다. 보이세요? 예.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제가 방송하면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시황이 어떻고 종목 뷰가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라는 걸 우리가 이게 꾸준하게 뭘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스타일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스타일을 보니까 갑자기 뜬구름잡는 이야기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지. 예. 그러니까 유일이 이번에 와서 우리가 한 70% 많은 분들은 예. 근데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수익 났어요. 이거 예. 전체 처음 들어갔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다라는 건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아 그냥 푸념하듯이 아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저 방송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냈고 3개 중에 2개는 급등했죠. 시장보다 확실히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떤 종목을 사인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린 종목이 많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현금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손실 나 있으면은 당연히 그 손실 때문에 어떤 종목이 나한테 추천이 돼도 자신감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항상 있어요. 주식에서. 예.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매매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놓고 보는 건 쉽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내 포탄에 뭐가 있으면 이걸 덜고 사야 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웬만한 노하우로는 사실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장 이야기는 조금 더 할 거고 잠깐만요. 자, 1,100개 됐네요, 여러분들. 어우, 역시 좋아. 제가 그래서 유튜브 하면 확실히 재밌는 게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그냥 뭔가 이제 생방송이니까 반응이 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고 예, 그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들 또 눌러주신 만큼 제가 또 나머지 시간 분발해 볼게요. 자, 10시 20분인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충돌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눌려. 그러니까 시장이 눌리니까 눌린 만큼 가격이 싸지고 싸진 만큼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개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이 어떻게 좋지가 않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이 90%가 있어. 현금이 10%가 있어. 근데 어떤 종목을 산다 그러면 그 현금을 다 써서 사는 게 아니야. 90% 종목이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사야 된다고 하면 10%를 다 탈탈 터는 게 아니라 5% 사거나 3% 2% 이게 조금 사요. 그럼 당연히 90은 정체돼 있는데 이게 올라가도 어떻게 큰 거에서 돌리기가 힘든 거지. 그죠? 예. 큰 거에서 돌리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상황만 극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락장은 무조건 기회가 맞아요. 예.
무조건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자리에 계신데 아까도 저희 하 대표님 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제가 지난번에 2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2차 전지 지금 안 보고 있다고. 왜? 살 생각이 없으니까 안 보고 있겠죠. 근데 이번 주 샀어요. 이번 주. 예. 이번 주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 예. 아 룰루님 그래요? YJ 신님 저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도 2차 전지 샀는데 아마 오늘부터 수익 전환 됐거나 저희도 물렸었어요. 예. 우리도 물렸었어. 근데 참고로 우리도 에코프로 그룹주 샀습니다. 뭔지는 제가 공개는 못 해드려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 예.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예. 그때 사인 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형제 중에 하나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네들 다 잘 가네. 에코프로 머티도 5.7 이렇게 또 올라가고 하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LG엔솔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자, 삼성전자 이제 100원인데 요거 한번 좀 잠깐만 핸드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2차 전지가 너무 세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도 못 가요. 자, 근데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올려놔 주시고요.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사면 가장 눈이 가는 거 뭐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매수하시면 가장 눈이 가는 거. 나 이거 좀 눈이 간다. 차반님 수익 전환 되셨어요? 잘하셨네.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를 사면 가장 눈이 가는 거 여러분들. 예? 눈이 가는 거. 눈이 가는 거 어떤 부분이세요? 눈이 가는 거. 배터리 2차 전지 인버스 우리 선우님은 지수 빠진다고 보시고 문털님은 피부 미용 2차 전지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를 사겠다. 노웨이님은 대차장고 높은 주식 그쵸? 대차장고 높으면 뭐 상환이 들어올 때 그게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개미들은 그날 제일 많이 버는 종목 아닐까요? 도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전 반도체 한우님은 2차 전지 아무래도 테마주 차반님은 참 답변이 그냥 좀 정치 테마주 보신다고? 저희 회원님이세요. 참고로. 자 그래서 약간 좀 장난치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우리 엔솔 미도리님, 조선기자 덕투님, 하나알령 관련주 빅리치님, 오지정님도 답변이 많이 들어왔네. 2차전지 꼼짝마님 맥쿼리 좀 안전한 걸 좀 좋아하시는구나.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풍산, 대창, 원자재주, 구리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자, 구리 그동안에 많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차반님은 사지 않으셨고, 환율 마이너스 11원, 그죠? 그 다음에 증권주, 로봇, 그 다음에 금융주, 공매도 메리츠, 유리기판, 엔터, 2차전지, 엔터, 로봇주, 화장품. 보시면 화장품이나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돈 있으면 SK 하이닉스, 코스닥 레버리지, 700포인트, 지금 몇 포인트예요? 저는 지수 그림은 보는데 사실 몇 포인트인지 잘 안 봐요. 689? 에이, 689면 얼마예요, 이거, 여기서? 10포인트면 대략 1.5? 1.5? 뭐 그것도 목표치가 될 수 있긴 하겠다. 2차전지, 키움 못 사요, 엔캠, 하방타임 가까운드,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잠깐만. 결과는 좀 이따가 우리 PD님 11시에 결과 나오면 우리 PD님이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요거 지금 어떻게 유튜브 키고 같이 볼 수 있나? 우리 PD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한글 같은 사람 현금에 있는데 뭐 사야 되지? 그치, 우리 한계 같은 사람님께서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예.
아, 그 뭐 정치 얘기예요? 그 정치 얘기에 해당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떡하지? 이거 그럼 핸드폰 보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예. 크래프톤 3점 플러스. 잠깐만요. 일단은 그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뉴스잖아. 뉴스는 봐야지. 우리 매매할 때 활용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제가 그건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오케이. 결과 나면 이야기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성향도 되게 중요하고 상황도 되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절 보시면은 이 사람 조금 어떤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중 설정 뭐 10%, 뭐 15%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종목 매매할 때 사실 10%, 15%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제가 요즘 시장에 유리한 여러분들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가 그냥 얘는 그냥 경험 안 해보고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이고, 경험해 보시면은 저처럼 공격적인 사람도 없어요, 사실. 예. 근데 공격적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터무니없는 공격적인 성향이냐, 뭔가 근거한 공격적인 성향이냐가 중요하거든. 음, 잠깐만요. 지수는 전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드렸어요. 저희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요 월요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개인들 투매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홀딩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투매는 아직 아니에요. 참고로. 투매는 참고로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 드렸죠. 올라올수록 현금을 만들게요라고 이야기 드렸지. 다만 빠지면 살게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약간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요거가 좀 중요해요. 월요일 이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지속, 우리나라 정치 이슈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정책인 이슈가, 왜냐하면 날짜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 전에는 뭔가 뭐지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 기대감이 오늘 디데이니까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질 거냐, 그거는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정치 테마주들은 죽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죽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짜 몰빵해야 되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오늘 디데이가 끝났는데도 잘 버텨. 미국장이 끝났는데도 잘 버텨. 이거 뭐지? 그러면 그런 거가 여러분들 사실 확인은 좀 돼야 돼요. 확인은 돼야 된다고. 우리 지금 선우님 이야기 잘하셨어. 주도주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균형감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곳에 내가 꽂혀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꽂혀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무조건 한 가지만 놓고 봐. 꽂혔는데 그게 안 가. 박살 나는 거예요. 예. 박살 난다고. 골고루 보고, 여기서 균형감 있게 보고, 너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얘는 좀 별로고 뭐 해서 이거를 균형감 있게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뭔가 하나를 좋아하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주식 포기할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틀렸을 때도 수익 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무조건 맞춰야만, 지수 방향성이 여러분들 예측이 틀려도 수익 날 수 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균형감 있게 보는 게 지금 무조건 중요해요. 5개 업종을 선정, 10개 업종을 선정, 그러면 5%든 아니면 10%든 내가 그거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 나중에 그쪽을 더 밀어주는 전략이 좋다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고 불타기가 전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의견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의견이 지금 나오시죠? 이거 지금 정치 이슈 지나고 끝날 것 같다, 시장 좀 밀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좀 더 강해질 거냐, 이걸 보자는 얘기지.
근데 확실한 건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건 맞아요. 언제? 올해 들어서. 3월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4월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게 정치 이슈가 지나고 난 뒤에도 별로 안 흔들려. 쎄. 그러면 그쪽으로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중요하고 언제? 다음 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더 힘을 줘야겠죠. 그러면 팔 거는 팔아야겠고 살 건 더 사놔야겠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수급을 봐야 좀 더 확실히 분석 가능하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국제 정세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변해요. 지금 트럼프가 그죠? 미국이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죠. 사실상. 그래서 다 모든 국가들 동맹국들도 그렇고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여기서 어떤 지금 글로벌 정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경제적인 내용도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한 건 결국 뭐예요? 생산 기지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개도국이었을 때 못 살았을 때 그러면은 선진국에서 선진국 제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고 커지고. 근데 지금 동남아의 관세를 많이 때려버렸잖아. 그러면 결국 동남아 공장이 잘 안 돌아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동남아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던 덕은 걔네들도 물론 받지만 그게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국제 정세나 어떤 정치 이슈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봤던 메커니즘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완벽하게 변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인이 되는 거죠. 예. 확실한 건. 근데 저는 사실 올해 지금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소비주 많이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참고로. 근데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주식은 원래 도박판이에요, 가시님. 예. 원래 주식은 투기적인 요소랑 같이, 그러니까 투자적인 요소, 그러니까 투자의 요인과 투기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있죠. 예. 인정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구간이 투기적인 요소가 세고 가치적인 요소가 센지 봐야지.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조금 크게 나오면서 흔들릴 때 시장은 어떻게 돼요? 가치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종목 싸네, 싸니까 좀 잡자. 근데 싸니까 샀는데 나중에 수익 나면 그건 투자를 잘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잠깐만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신님도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치. 이사아빠님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내용 다 썼죠. 스타트 하자마자 써놨죠. 내용들. 어떤 지표 한 가지만은 없어요. 예, 여러 가지 해봐요. 신용잔고, 국채금리,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투심,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퍼도 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사실 상품 가격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자, 10시 반 됐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종목 이야기 조금씩 해볼게요. RSI 지표도 좀 봅니다. 파월 중요하죠. 다음 주인가? 날짜가?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제 FMC 의사록.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식은 심리 게임이죠. 무조건. 오케이. 자, 근데 34분 26분 남았는데. 자, 오케이.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거 저희 피디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피디님 좀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 보유주의 적절한 손절 타임이 3번이 제일 어렵다. 예, 저게 제일 어렵다. 지금 여러분들 질문 들어온 게 총 3가지예요. 지금 건기식은 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등록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그거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랑 뭐 1년 이상, 뭐 몇 개월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이랑 합이 잘 맞죠. 근데 오래 하신 분들도 저랑 합이 아직도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내 걸로 이제 만들어가는, 아니면 누군가 같이 하면 그 합을 계속 좀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원자재주의 흐름 전망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이 전체 뭐 예를 들면 구리 수요의 50% 차지한다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커머디티나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공급 과잉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좋네, 뭐 하나 좋으니까 그거를 매수를 해, 아니면 증설을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와장창 이제 빠지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중국 주요 국채금리 급락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중국의 국채금리가 빠진다라는 건 뭐냐면, 금리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네들이랑 우리랑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부양시켜서 어떻게 금리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은 거야. 맥박이 너무 낮아. 혈압이 너무 낮아. 그럼 혈압을 조금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어떻게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지금 그러니까 부양책을 써서 조금 피가 잘 돌게끔 해야 되는 건데, 금리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오는 게 얘네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양책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어떤 증거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국채가 금리 급락했다.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원자재 수요가 약하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쪽에 어떤 영향을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커머더티,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도 요 어떤 커머더티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커머더티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뭐 대한유화나 아니면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여기서 지금 막 20% 올라가고 막 좋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좀 흘러내리죠, 다시. 그죠? 두 가지죠.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감과 관세 이슈 때문에 어떻게 상품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요 국채 금리. 중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보셔야 되고, 현재 미국 때문에 글로벌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는 어떻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밀릴 수 있거나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모멘텀 자체는 이거 뭐 올라가다 금방 밀려요. 2차 전지 모멘텀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는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는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뭐 YOY나 아니면 QNQ라든지 MOM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어떤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 제시는 누가 지금 제일 크냐면 LG엔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 물량, 여러분들 뭐 대체 잔고가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상환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환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꼭 그 상환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무조건 많다고 급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봤을 때 옛날에 뭐 위메이드나 뭐 셀트리온,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가 지금 뭐 사실 올랐던 게 뭐 공매도가 그 동안에 많아서는 또 아니죠. 2년 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도 약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좀 되기는 하는데, 다음 주라고 하면 오늘 지나고 다음 주니까, 예, 기본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냐?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저는 좀 열어놓고 싶어요. 예. 21선. 근데 이제 그 21선까지의 반등이 약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 매매할 때 항상 그게 있어요. 지지 저항이 있는데, 지지선에서 지지받았으면 저항까지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어떻게 그 저항을 또 받으면 또 지지선까지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까지 지지됐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지지되고 저항까지 갔는데 저항이 뚫리면 그 다음에 얘가 또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지가 됐어. 저항까지 가. 근데 저항까지 못 가면 이건 약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21선 라인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약한 흐름인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분들 되게 좀 중요해요. 지지저항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추세 하단단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요 상단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거 LGN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반등이 최소 어디 21선까지는 올라와야지.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도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근데 이게 지수가 눌려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있고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 관점에서는 나는 어떤 쪽에 속할 거냐, 그러니까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떤 쪽에 속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1선 구간까지는 건드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비교점을 항상 시장과 할 거냐 혼자 할 거냐인데, 우리가 주도주, 특히나 지수와 연관이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떼놓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보다 약했던 구간이 있으면 강해지는 구간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매 강도를 좀 보셔야 되는 거. 근데 지금 LG엔솔이든 다른 2차전지, 특히나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자. 예.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를 이제 다음 주라는 시간으로 좀 한정적으로 볼 거냐,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근데 지금부터 시장 대비 좀 강해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역행해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다만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좀 더 가거나 빠질 때 약간 좀 덜 빠진다거나, 아니면 빠질 때 왕창 밀리더라도 반등할 때 좀 세게 올라온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유주의 적절한 손절 타이밍, 그런 거 한번 좀 볼 텐데, 지금 종목 이야기 좀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잠깐만요. 손절은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물릴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뭐 5% 빠지거나 10% 밀렸다고 무조건 손절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오히려 더 살 거면 더 산다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를 들어갈 때 단타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두 가지예요. 시장을 매수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나 지금 코스닥 7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살게요. 뭘? 종목을. 근데 종목이 두 가지야. 지수물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종목이 있을 거고. 그죠? 지수물은 여러분들 평균치예요. 주도주가 항상 지수물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으니까 지수물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 몰라. 근데 나는 지수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지수물을 사는 거지. 예를 들면. 왜? 그러면 기본빵은 하니까. 그러면 이건 내 선택인데, 지수물의 종목을 살 거냐, 그러니까 ETF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걸 살 거냐 아니면 일반 종목을 살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좀 다르거든. 그러면 ETF 같은 경우 산다고 가정해봤을 때 사고 무조건 지금 어떻게 해? 단타 치려고 들어가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거를 사는 이유 자체가 지수물도 자리가 좋으니까 지수물을 살 거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요. 예. 단타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난 매집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매집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들어간 건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뭐 휴재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럼 휴재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해요. 뭐가 명확해? 최근에 지지했던 자리, 이런 자리,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리, 또 그 밑에 자리,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보통은 몇 단계가 있단 말이야. 예.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 좀 많이 갈려요. 요게. 예. 그럼 제가 만약에 휴젤이 양봉이고 얘가 아직까지 신고가 라인이니까 세요. 저 오늘 매수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첫 번째 라인 32만 5천 원짜리 깨지면 일단 그때는 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요거 깬다고 안 팔아요. 왜? 좋은 주식이었으니까 이거 1차적으로 빠질 때 여기 지지선 깨졌다고 에이 팔기보단 더 사지 뭐로 바뀌거든, 심리가.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부분. 그러니까 종목의 위치나 내가 들어가는 명분에 따라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빠져서 더 사는 것도 있고, 오히려 빠지기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손절이 어려워, 사실. 예, 매도가 좀 힘들어요.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 뭐 동방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좀 사실 좀 강한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동방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박스권이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키움증권도 박스권. 그래서 키움증권은 손절 라인 어디, 요 자리 추세적으로 보실 분들, 그 다음에 보는 게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리 카페24도
요 자리 저점, 그죠? 이게 저점이지만 박스권에 대한 하단 자리거든 항상. 그 다음에 동방 메디컬. 그러니까 손절이 편하기 위해서 종목도 그런 걸로 고르는 거야 애초에. 왜? 중요한 자리를 지지했으니까 유지가 되니까 지금 이 종목은 좋네요. 시장 대비 세네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중요한 자리 깨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동방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10,000원이네.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자리 훼손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스권 상단이 넘어갔었지. 그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 돼? 빠졌으니까 얘는 기술적 반등이 전 들어올 것 같아요라고 해서 들어갔어. 근데 반대로 밀려. 그러면 빠지니까 얘는 어떻게 해? 계속 사? 근데 계속 사? 근데 계속 샀는데 한세시럽처럼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해? 이게 지금 이차전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세시럽도 실적은 좋아요. 계속 밀리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저점이 계속 깨져. 이 정도면 계속 빠지셨으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죠.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빠진다고 물타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돌았을 때.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나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지. 지수가 지금 2,500이 깨진 자리, 그다음에 얘가 지금 단기 과매도에 머물러 있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나는 10%든 15%든 더 빠지면 그때는 미련 없이 던져버리겠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게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애매하잖아. 예. 왜 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가격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죠? 기술적으로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박스권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냥 박스권 손절하기 편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지. 손절도 편해지는 거고 왜? 지지선 깨지면 파는 거니까 그냥. 손절도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탄력이 붙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는 좀 되셨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종목을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단타로 볼 거냐, 중기적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매수할 거냐. 근데 시장을 매수할 때는 종목을 봐도 되고 지수를 봐도 되고 지수물을 봐도 되고. 근데 지수물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에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잘못하다가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평균치는 맞춰 보겠다라고 하면 지수물을 매매하는 거고 둘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눌렸으니 나는 지수에서 대장인 걸 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굉장히 여러분들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주식은 6개월에서 뭐 9개월, 짧으면 3개월. 그건 근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이는 아까보다 좀 더 밀렸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늘 잠깐만 좀 적을게요. 여러분들. 올라가다 금방 빠지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시장이.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 들어온다고 막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그거 텔레그램만 잘 그거 해 놓으세요. 구독 신청 잘 해 놓으시고. 왜냐면 종목을 제가 여기다 적어 오긴 하는데 흐름도 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몇 시에요? 근데 지금 거의 11시 다 되지 않았어요? 와, 시간이 뭐야? 진짜 벌써 50분 지났어? 잠시만요. 아이고야, 올라버렸네 저거. 저거 하나는 올랐다. 예. 하나는 좀 올라왔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고 이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빠르죠. 시간 되니까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잖아요. 잠깐만요.
자, 오케이. 오늘 근데 뭐 또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안내 드리면 또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난주처럼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볼게요. 두세 개 정도만. 주잼님 떨리세요? 저도 좀 떨려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인조 인기 많다며. 예. 저희 위에 우리 피디님이 올려주신 주소에 들어오셔요. 제가 내용을 코멘트 달아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실 많은 걸 봐야 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만큼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압축하는 것도 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다 좋긴 좋다. 결론은. 저도 떨리긴 하는데 9분 남았어. 예? 잠깐만. 그 전에 종목 이야기 해야겠다. 왜냐면 또 뭐 얘기하다 보면은 11시 또 금방 갈 것 같은데.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업종 N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텍코리아도 그럼 좋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그게 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있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게 좀 나뉘고 그 다음에 뷰티 이렇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물론 제가 이번 주 2차전지 샀다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2차전지는 물론 반등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전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드러난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략적으로 이해를 잘못하면 대응이 좀 잘못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아니다. 종목이 지금 하락했던 거 지금 지수 올라오면서 그러네.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변동성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트럼프가 힐러리 이길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미친 듯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박살났다가 나중에 한 번에 슉 이제 계속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관세 전쟁 이후에는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저도 떨리긴 해요. 그때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 뷰티 쪽 요거 쪽에서 조금 그거 할 텐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덴티움 좀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국내 2위 중국 그 다음에 내수 중국 러시아 시장 중요 이번에 그래도 어디 또 자산운용사인가 여기서 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덴티움은 사실 좀 충분히 조정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것도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그죠? 박스권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죠? 덴티움. 그래서 얘도 지금 박스권 플레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은 뭐야? 지지선 박스권 플레이.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사실상 78,000원에서 어디 자리? 75,000원 구간에서는 뭐 사실상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흐름이 덴티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2선 라인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75,000원 자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위치인 것 같아요. 1차로 관심 있게 볼 위치 이렇게.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적을 갖춰져 있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요것도 제가 이제 제 텔레그램에 오늘 그거 올려드리긴 내용이긴 한데 자사주 소각 및 배당 성향 증가. 그 다음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 일반 투자가 보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비싸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들. 거래량이 조금 많은 건 아닌데 하루 거래 대금이 한 37억 정도니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디 뭐 방송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서 공개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저는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루 거래량. 근데 얘는 지금 오늘 하루 37억 정도는 좀 나타나니까 우리가 환급석 그것도 상당히 유리한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삼주엔터도 개인적으로는 좀 봤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따로 이야기 드리긴 조금 그럴 것 같고 왜냐면은 티니핑이나 이런 것도 이제 IP를 갖고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요거는 그냥 체크 정도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56분 지금 다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화엔진 최근에 이제 수주 증가 한화엔진도 결국에는 뭐냐면 박스권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갭 있죠? 갭 보이시죠? 그 자리가 지지선 이번에 지지가 됐죠. 그럼 손절 라인이 이건 뭐야? 명확하다. 얼마? 19,800원인데 일단 19,000원 라인. 1차 지지선 19,000원. 지난번에 갭자리. 그 다음에 최근 수주 증가. 그 다음에 미국과도 협력 관계, 협력 사업 유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랑 일본 쪽이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그게 좀 크죠. 그래서 최근에 하나 엔진도 조금 이제 고점 대비 밀리긴 했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 21선에서 2만 원 사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21선에서 2만 원, 2만 원 구간 관심.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존 비주온이 있습니다. 더존 비주온.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ERP 업체죠. ERP 사업자. 인터넷 은행 사업 포기. 그래도 최근 급락 이후 바닥 횡보. 관세의 영향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어디 요 라인 요것도 바닥에서 뭐예요? 박스권 그죠? 그 다음에 요 상단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존이는 박스권 하단 자리긴 한데요. 조금 더 낮출 필요도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 10월달 저점이나 아니면은 요 지금 장기 이평선 있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5만 원 자리 중요 지지선. 그 다음에 지금 1차 저항 6만 원, 2차 6만 4천 원. 이렇게 좀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만 나옵니다. 금요일만. 감사합니다, 달라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자, 1분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세 가지인데 물론 아까 뷰티 쪽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잉글이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밀렸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건데 영향력이 큰 것들 있죠. 그럼 이것도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선도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그죠? 다 섞여 있죠. 덴티움 하나엔진 더존비전 세 가지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 전략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여러분들 그거 됐으니까 우리 그냥 지수만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두근두근 떨린다. 자, 11시 됐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화이팅. 두근두근. 두근두근. 맞박이 뭐가 좀 났어. 자, 여러분들이 다 또 원하시는 어떤 결과가 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는 주식은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잖아, 그죠? 주식은 또 이제 우리가 또 평생 주식도 여러분들 기술직이에요, 사실 맞죠? 예. 그다음에 모든 산업은 사실 성수기가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세요. 예. 그러면 사업이 항상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을 거고 항상 잘 될 수 없을 거고, 그지? 결국엔 내가 계속 성공하는 방향성으로 여러분들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예,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두근두근. 8분 입정. 제 말 많이 안 할게요, 그냥. 말 많이 안 할게요, 그냥. 결과만 볼게요, 그냥 저도. 우리가 이제 정치 이슈에서 지수가 변동이 컸던 시기가 최근에 뭐 트럼프 힐러리 그 당시랑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 그때 이제 많이 움직였거든요. 오늘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날지 좀 봐야겠지만. 예. 사업자 마인드로, 그러니까 사장님 마인드로 안 하면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해지게 되고 길게 못 가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같이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이텍 난리 났네 지금. 미쳤어. 떨린다. 예, 떨려. 떨린다. 라인님 화이팅입니다. 출렁임이 돈 들리. 아, 그치. 자, 11시 3분, 이제 4분이네. 아, 어디 뭐 그거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그 판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조용하게 되는 지금. 아유, 모르겠어요. 결과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결과 나오면. 외국인 포지션은 오히려 그거고, 오히려 잠깐만 이것만 좀 보자.
외국인 선물 매도는 쪼끔씩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오늘 그것 때문에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 포지션은. 연기금이 오늘도 1,000억 매수죠. 연기금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런 투자 그거고. 일단 포지션 자체가 지금 아침이랑 큰 그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전스테마주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요게 지금 고 전시테마주의 흐름이고 요거는 지금 지수물의 흐름입니다. 거기서도 그게 갈리는구만. 예. 잠깐만. 멀티 있을 텐데 멀티. 잠깐만. 어우 머리 쥐나네요 저거. 조용히 저는 결과만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거와 연관돼 있는 거긴 한데 예, 종목이 일단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오늘 그 아휴. 자, 지수는 일단 올라옵니다. 예, 일단 지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됐어요. 반야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보다 확실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빠르셔서. 예. 왜냐면 저는 어차피 느리네. 기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느려요. 예.
근데 뭐 기자분들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라클은 상 들어갔네. 야, 조금 머리 쥐나네요. 진짜. 자, 코스닥 1.7% 급등, 코스피 0.7% 상승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포지션도 옵션 포지션이 좀 바뀌네요. 현물은 별로 그게 없는데 파생해서 옵션 포지션이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야, 웹캐시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난리네.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설령 여기서 시장이 원하던 방향이 나왔다고 쳐도요. 일단은 우리가 수급은 다음 주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미국이 약할 때 왜냐하면 셌으니까. 그게 연속적인 흐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진 좀 체크는 해봐야 돼요. 예. 왜냐면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예. 지금 일단 양시장 모두 지수는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음. 그냥 주식은 동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행. 예, 동행 지표. 동행 지표. 동행 지표. 어우야. 이제 내용 나오나 봐요. 저보다 빠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빨리 알려주세요. 음.
음. 방송하면서 이렇게 또 말없이 가만히 있던 적도 처음인데 진짜. 아이고 참. 음.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요거 이제 판결 끝나고 그 이후 수급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수급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에 대한 이슈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했어서 예, 그거를 어떻게 반영시킬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음, 그쪽에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 너 주도주다.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오늘은 뭐가 됐든 디데이예요. 그죠? 지금 둘 다 빠져요. 테마주 일단은 올라가다 둘 다 밀린다고. 음, 그거 대북주였죠. 과거에. 예. 철도 관련주로 엮였었나? 아무튼 그럴 건데. 예. 경협주는 지금 트럼프 입에서도 김정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같이 두 가지나 이런 거에서 또 흐름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지수는 좀 내립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할 때 화면 보면은 조금 이제 그늘져 보이지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 보이지 어둡지 않은데 진짜 어? 오늘 뭐 원전주나 대왕고래 이런 거 같이 밀려요 지금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예. 카카오도 다시 밀렸어. 일단 지수 밀려요 지금. 디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재료 소진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자 10시 11시 20분이네요 벌써.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분 지나갔네요 벌써.
에이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그랑땡님이랑 주잼님 웃기시다. 그러나 나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아, 언제 끝나? 좀 빨리 좀 끝나자. 좀 어질어질하네 진짜. 응? 음. 오, 그래도 외국인 포지션은 일단 좀 좋게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파생 포지션도 그렇고, 예, 일단은 외국인 포지션은 좋은 쪽으로 좀 변해요. 근데 이게 정치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지금 뭐 지지했다 이런 거보다도 이거 디데이가 끝나니까 이렇게 갑시다의 어떤 방향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물이나 코스피 매도는 좀 큰데요. 코스닥 저점 매수랑 파생 포지션 합성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어, 합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합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결과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봐야겠네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사실 그거긴 한데, 11시 22분에 나왔네. 22분에. 나온 것 같은데, 벤님? 네,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재판관 분들, 전원 일치 결론 8분 모두 만장일치로 일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결과는 좀 나왔고요. 자, 일단은 요거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수급 결과나 이런 것들 좀 체크는 해봐야 될 텐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게 그거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나 시장이 순탄할 거냐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디데이가 돼서 오히려 재료 소진이 될 수도 있다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파면 뉴스가 좀 나왔고 재판관 8분 전원 일치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어요. 22분, 11시 22분이에요. 지금 현재 24분 이렇게 좀 돼 있고. 제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종목 총 3가지죠. 하나엔진, 덴티움, 그다음에 더존비지온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체크는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 주소 여러분들 이거 구독 신청해 두시고 매매 시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거는 뭐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지수 좀 내려오죠. 코스피 하락 전환되고 코스닥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는 내려오고 있어요. 요것도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 수급적인 거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락 잠긴 게 좀 풀려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무조건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가 내용들이 나왔어. 내용이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여러분들 하나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까 나머지는 어느 쪽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거는 미국장.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요거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월요일 이후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흐름이 지속됐죠. 근데 이제 정치 이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날짜, 우리나라가 이제 판결에 대한 날짜가 디데이가 잡혔고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셌는데 미국이 빠질 때 미국이 5% 빠지는데 우리나라 5%안 빠져. 꼭 5%만큼 빠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결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디니까 그럼 우리나라 혼자 잘 나가고 계속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수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되는 거고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빠질 건 빠지고 버틸 건 버텨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강한 애들이 진짜 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적어도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수급을 봐야 좀 더 확실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무조건 너잖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너잖아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치 테마주 둘 다 밀려요, 그죠? 예, 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게 탄핵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디데이가 잡혀 있었으니까 재료가 소진됐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재료가 소진이니까 다른 쪽, 그러면 우리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 흐름이 어떨 거냐? 이제 요거가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고, 다만 악재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 잔고도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작년에 너무 약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우리가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자 우려감 요인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당연히 녹아 들어 있는 거니까, 그죠? 녹아 들어 있는 거니까 무조건 확인해야죠. 네,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내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합성 포지션 중요하고 개인들의 투매가 중요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보면 돼.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방송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애들 어디 갔어? 한화인진도 살짝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더존비지온도 밀리긴 하지만 폭 안 크죠. 그 다음에 덴티움도 별로 별다른 거 없죠. 약간 영향을 받지만, 오케이.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매도가 살짝 좀 멈추려고 그러죠. 연기금은 오늘 1,000억 정도 매수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줄일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죠, 사실상. 근데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은 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장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삽니다. 오히려 이제 요거 결과 나오기 전부터 10시 43분부터 계속 사는데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오늘 끝까지 사주는지 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의 여러분들 투매인데 사실상 투매라는 건 지수가 꺾일 때 개인들이 같이 파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지금 살짝은 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투매 나올 만한 지수의 어떤 위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장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신용잔고 여러분들 많이 꺾였죠. 고점 대비 1조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18조 원 넘었던 게 17조 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신용이 꺾인다는 얘기는 거품이 꺼진다. 거품이 꺼지니까 바운딩 들어올 때 뭐예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장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의 위치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과가 계좌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10%야, 아니면 수익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거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선 팔고 사야 될지 어떻게 살 여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위치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싸진 자리가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뭔데 홀딩 내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선물 있죠, 외국인들 선물. 요게 매도가 축소되는 게 일단 좀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축소되는 그림 또는 코스닥에선 개인들 오늘 매수가 많이 줄어드는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급은 그런데 수급 확인은 사실상 오늘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루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보셔야 돼요. 왜? 이번 주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했죠. 어디보다? 미국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여부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오늘 마무리 좀 잘하시고 다음 주도 대응 잘하시고요. 좀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발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